중저가 스켈레톤 시계가 저렴해 보이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장식이 되거나 멋지게 마감이 된 무브먼트를 쓸 수 없다 보니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실망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계들을 보는 제 입장에서 그나마 봐줄 만한 제품들은 오픈하트처럼 보여줄 부분만 최소한으로 노출하면서 다이얼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들 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남다른 접근을 취했습니다. 기하학적인 패턴의 스켈레톤 다이얼을 무브먼트의 브릿지 모양대로 제작해서 덮어버린 건데요. 덕분에 제대로 된 스켈레톤 시계다운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무브먼트에서 굳이 볼 필요가 없는 못생긴 부분들은 잘 가려지게 됐습니다. 샌드블라스트와 썬버스트 같은 다양한 피니시가 되어 있는 스켈레톤 다이얼은 꽤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자기 가격대보다 비싼 시계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켈레톤 다이얼을 가진 다이버 시계 베네치아 니코의 네레이데 울트라 레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I won'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 back off and get lost. I'ma stay loud, stay proud, never running out, never heading south. I'll be spreading out, call it word of mouth, can't put me down. 오는 2월 22일에 와디즈를 통해서 공개되는 이 시계의 국내 가격은 하이브리드 스트랩 장착 버전이 57만 9천원,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은 62만 9천원입니다. 이 가격대 스켈레톤 시계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양과 좋은 마감을 보여줍니다만 여기에 들어간 NH70A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땐 썩 저렴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평소에 스켈레톤 시계를 원하셨는지, 그 중에서도 이 시계의 컨셉이나 디자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용보다 한국 출시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해적 사이트나 사칭 사이트 같은 곳이 아니라 베네치아 니코의 본사 홈페이지에서 브레이슬릿 버전 주문을 제대로 시도해보면 한국은 비EU 지역이라서 표시 가격에 비해서 22%가 빠지긴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한국 세관에서 붙는 관부가세까지 있을 테니까 총 지불 비용이 90만원대에 달하는 시계가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이 리테일가는 현실성이 없는 가격대로 보이고요. 만약에 직구를 해야 하는 시계였다면 꽤 큰 할인 이벤트 없이는 추천하기 힘든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출시가처럼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 정도 되는 가격이 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 원래 가격에 대한 불만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칭찬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베네치아 니코는 메카니케 베네치아네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작년에 원래 메카니케 베네치아네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시계를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스토리텔링은 잘 뽑아낸 반면에 케이스나 브레이슬릿, 특히 모서리의 마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전작에서 나온 비판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피니시에 좀 더 신경을 쓴 건 물론이고 스타일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다이얼에서도 좀 더 흥미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더 성의 있게 만든 수준이 높은 시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치아 니코의 사장들이 아주 젊어서 아직 30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젊어서 그런지 쓸데없는 고집이 없고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시계의 단점도 말씀드릴 텐데 대개의 단점은 스켈레톤 시계 자체의 한계나 무브먼트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오는 것들일 겁니다. 사이즈는 기존의 다이버 시계 라인업인 네레이데 컬렉션과 거의 동일합니다. 케이스 직경은 42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6mm입니다. 다이얼은 좀 큰 쪽에 가깝지만은 러그가 길지 않아서 위아래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20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13.2mm입니다. 시계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게는 173.3g입니다. 시계줄을 교환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러그 폭은 22mm이고요. 브레이슬릿은 22mm에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스트랩의 경우 22mm에서 20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전작에 비해서 폴리시와 브러쉬의 대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정면과 측면에는 고운 사틴 브러쉬를 가했고 크라운 가드와 모서리 부분은 폴리시가 되어서 윤곽을 좀 더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틸 소재로 된 베젤 인서트에도 방사형의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엣지는 또 폴리시가 되어서 좋은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베젤의 음각 마커들이 아주 높은 해상도로 검은색을 활용해 표현되어서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슬릿은 H링크는 사틴 브러쉬를 하고 가운데 조각들은 다 폴리시를 해서 역시 두 가지 피니시의 대비를 잘 활용한 모습입니다. 서브마리너풍의 케이스에 노틸러스풍의 브레이슬릿을 붙인 게 잘 어울리는가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여준 아름다운 피니시임은 분명합니다. 6.8mm 지름의 용두의 정면에도 성의있게 베네치아 니코의 로고를 넣어뒀고 방수 성능에 어울리는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했습니다. 용두의 사용감은 여러분이 NH 시리즈에서 익히 경험했던 그것일 테고요. 논데이트 다이얼에 맞게 고스트 포지션이 없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 수동 감기를 하다가 용두를 한 칸 더 뽑으면은 바로 시간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베젤은 120 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이고 제 취향보다 클릭음이 좀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은 분명한 클릭감을 보여주는 꽤 타이트하게 흔들림 없이 만들어진 베젤입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시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자 강점이면서 또 약점이기도 한 곳이 다이얼입니다. 입체적으로 잘 마감된 진회색의 기하학적 패턴을 무브먼트 위에다 씌우면서 중저가 무브먼트의 못생긴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가려주고 있다는 게 제 마음에 듭니다. 색깔이 진하니까 은색의 아플리케 인덱스와 시분침과 잘 대비로 이루어져서 스켈레톤 시계의 약점인 가독성도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켈레톤 다이얼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만들어서 못생긴 중저가 무브먼트의 브릿지를 장식하려는 시도를 한 게 물론 베네치아 니코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 브랜드들보다 베네치아 니코가 다이얼을 좀 더 다층적이고 성의 있게 구성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선이 많이 가는 밸런스와 이스케이프먼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장식한 데서 이 다이얼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설계됐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다이얼의 피니쉬도 기대 이상으로 수준급이어서 상당히 비싼 스켈레톤 시계들의 브릿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 이 시계는 고가의 시계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베니스의 산마르코 성당의 십자가를 활용한 로고도 12시 방향에 잘 표현해 놨고요. 6시 방향의 프린트도 전체적인 디자인과 어울리는 세련된 글씨체를 잘 고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가려놔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세이코 무브먼트의 심미적인 한계는 좀 아쉽습니다. 베네치아 니코에서 자체 제작한 스켈레톤 다이얼 부분과 세이코 무브먼트의 원래 브릿지 간의 마감 차이가 상당히 커서 그렇게 가려놨는데도 살짝 보이는 것이 기껏 잘 꾸려놓은 하이엔드의 환상을 깨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이코의 NH70A 무브먼트가 본격적인 스켈레톤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데서 기인하는데요. 내부 메커니즘이 썩 많이 보이는 편이 아니어서 이스케이프 휠과 팔렛 후크가 서로 부딪히면서 춤추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은 다른 곳들은 거의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브먼트로는 전체 스켈레톤 시계보다는 오픈하트를 만드는 게 더 적절한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켈레톤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와인딩을 할 때 기어들이 맞물려 움직이는 모습이나 메인 스프링이 서서히 감겨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베네치아 니코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가격대의 대안이라고 할 만한 무브먼트가 없기도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미오타나 더 비싼 스위스제 범용 무브먼트도 스켈레톤 시계로 만들려고 하면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일 거고요. 차라리 중국발 스켈레톤 무브먼트들이 시원시원하게 내부 부품들이 잘 보이긴 할 텐데 이 경우에는 품질 관리가 안 좋을 때가 있어서 브랜드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여러 제작 여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비싸 보이는 다이얼을 잘 구성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스켈레톤 시계이지만 동시에 진지한 다이버 시계이기도 하니까 BGW9 야광을 채택해줬고요. 녹색 야광이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민트색의 야광을 채택한 것도 마음에 듭니다.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도 엄청나진 않아도 양호합니다. 의아하면서도 재밌는 선택은 케이스백을 솔리드로 만든 건데요. 스켈레톤 시계이지만 못생긴 부분은 다 가리겠다는 접근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세이코 무브먼트는 뒷면이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가려놓은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이얼의 패턴을 디자인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는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리안 맨을 새겨놨는데, 이렇게 이탈리아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일자로 세우기 위해서 6개의 스크루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케이스백을 디자인한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슬릿은 피니시 면에서 전작 대비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자리에 살짝 거친 구간이 있긴 하고요.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평범한 푸시핀 방식의 길이 조정 시스템을 달아놨습니다. 얇아서 무겁지 않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은데 다이버 시계에 어울리는 강인함은 좀 없고요. 미세 조정이 없고 원터치로 풀리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 역시 편리하긴 하지만 다이버 시계용 브레이슬릿 같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드레스 시계 같은데 어울리는 브레이슬릿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슬릿에 연결했을 땐 드레시한 느낌이 들고 하이브리드 스트랩에 연결했을 때 좀 더 스포티한 시계로 연출이 됩니다. 이 세련된 이탈리아산 하이브리드 스트랩은 러버 소재와 가죽 소재를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데, 소재의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오래 사용해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바느질이나 가장자리의 마감은 나쁘지 않고요. 적당히 잘 구부러져서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가격에 비해서 꽤 고급스러운 마감의 스켈레톤 시계를 찾는 분들이나 스켈레톤 시계와 다이버 시계에 대한 욕구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몇 가지 비판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급감이 있는 스켈레톤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시도를 한 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베네치아 니코의 신제품 울트라 레게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